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실험과 연구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구윤리 교육을 받을 때 연구 노트를 꼭 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연구 노트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 건가요? 이 연구 노트는 아이디어부터 해서 실험 조건이나 절차, 측정 데이터, 분석 결과까지 여러분이 연구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 친구 중에는 실험하는 날에 날씨부터 오늘 실험이 잘 돼서 좋았다거나 망해서 슬펐다거나 이렇게 실험하면서 느낀 감정까지 거의 일기처럼 적어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세하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나중에 참고하거나 연구 결과를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실험을 다시 해보고 있는데 잘 재현이 안 돼요. 자, 이때 실험 조건이나 절차를 잘 기록해둔 연구 노트가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아무데나 기록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일은 일단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엄연한 연구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성 방법이 생각보다 꽤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이를 티 안 나게 찍거나 추가할 수 없는 이 재본된 공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때요?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규정이라는 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예 설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지키라고만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귀찮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 노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더해서 연구 노트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과 이런 규정이 필요한 이유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연구노트의 정의와 작성법, 작성 도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연구 노트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구를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모든 실험의 조건과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노트가 바로 연구 노트인데요. 논문을 읽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연구 노트에 적으세요. 실험하려고 보니까 날씨가 좋아요. 기온이 24도에 습도가 40%예요. 연구 노트에 적으세요. 오늘은 나노 입자 합성 실험을 할 건데요. 200도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할 거예요. 연구 노트에 적으시고요. 그런데 가열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나 봐요. 온도가 200도까지 안 올라가서 일단 180도에서 가열을 했어요. 연구 노트에 적어야죠. 2시간 후에 봤더니 빨간색 가루가 생겼네요. 연구 노트에 적고요. 이왕이면 사진도 한 장 찍어서 붙여주세요. 왜 빨간색일까? 궁금해서 다른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온도가 낮으면 그럴 수도 있대요. 연구 노트에 적고요. 출처도 표시해주세요. 어때요? 하여튼 간에 실험과 관련된 건 다 적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뭐 해요? 자,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연구 결과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저번 주엔 잘 되던 실험인데 오늘 하니까 갑자기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자,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지난주에 작성한 연구 노트라는 거예요. 또 신입생이 들어와서 실험을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전에 했던 실험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럴 때 오래전, 언젠가 작성한 연구 노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멋있게 연구 노트의 제1목적은 연구의 재현성 확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잘 되던 실험이 갑자기 안 되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또 없거든요. 자, 또 이거를 바로잡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겠어요. 자, 결국 연구 노트를 통해서 연구를 잘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그만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연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실 친구가 내 실험을 좀 따라해 봤는데 잘 안 되더래. 사실 어떤 실험 결과를 다른 연구실에서 제안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요. 기후나 기압 같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장비나 시약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험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래도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연구의 신뢰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데 억울하죠. 내가 하면 잘 되는데. 자,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연구 노트를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기온이 24도, 습도는 40%였던 날에 실험을 했는데, 자, 이때 용액 부피는 0.1리터, 반응물의 농도는 리터당 3몰, 가열 온도는 200도, 가열 시간은 2시간이었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반응물을 처음부터 넣은 게 아니라 일단 온도를 200도로 먼저 올린 다음에 넣었더라.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연구 노트가 있으면 이런 식의 아주 상세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의심의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목적은 연구 성과의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아주 좋은 결과를 냈어요. 10년쯤 묵은 난제를 해결했어. 아니,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야, 그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다? 너랑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배신을 하네? 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연구 노트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런 실험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자, 이건 뭐 다툴 여지가 없겠죠. 훔쳐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를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 따져볼 때도 연구 노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먼저 발견한 쪽에 더 큰 명예나 권리가 돌아가는 법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연구 노트가 있는데 다른 쪽은 없다? 당연히 연구 노트가 있는 쪽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여러분의 연구가 중요한 것일수록 또 가치 있는 것일수록 이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만큼 연구 그 자체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구 노트의 중요성 또한 더 커지게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어때요? 연구 노트 꼭 써야겠죠? 자, 그럼 연구 노트는 어떻게 쓰는 건지 연구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노트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날짜, 시간, 날씨, 실험 조건, 이 결과 같은 실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자, 이때 가능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았다 라고 적는 게 아니라 기온이 24도에 습도가 40%였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자, 물론 주관적인 의견을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옛날에 썼던 연구 노트 보면 실험이 망했는데 날씨가 별로라서 그런 것 같다느니 합성을 했는데 엄청난 냄새가 난다. 이 조건은 저주받았다. 실험이 잘 돼서 오늘은 피자를 먹으러 간다. 이런 일기가 잔뜩인데 자,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 바탕이 돼야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험이 어떻게 망했고 날씨가 어떻게 별로였고 어떤 냄새가 났고 이때 온도나 농도나 반응 시간이 얼마였는지 피자 파티를 할 정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고 어떤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잘 기술한 후에 이런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연구 노트만 보고도 실험을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실험 노하우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실험할 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시약은 뜨겁게 데워서 넣어야 한다든지 또 어떤 시약은 녹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까 미리 녹여두면 좋다든지 자,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연구 노트의 핵심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일단 아무 노트나 가져다가 실험과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왕 쓰는 거 양식에 맞게 지킬 거 지키면서 쓰면 더 좋겠죠? 특히 가끔 연구 노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과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방과제 같은 보안 등급이 높은 국가 프로젝트나 중요한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에 연구 노트의 내용만큼이나 이 양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양식은 주관 기관이나 프로젝트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또 공통적인 양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본 노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좀 곤란해요. 제본 노트건 스프링 노트건 노트 종류가 왜 중요하냐?
연구 노트는 연구의 전체 과정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누락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 중에 얻은 결과가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프로젝트 마무리하는데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몰래 찢어 없애버린다?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한 결과라도 그 자체로 연구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스프링 노트는 이런 의도적인 제거나 누락이 너무 깔끔하고 쉽게 가능하거든요. 특정 페이지만 딱 티도 안 나게 찢어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심지어 중간에 페이지를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제본 노트는 이렇게 찢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페이지 추가, 스프링 노트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본 노트를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미래에 내 연구 노트를 보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트의 종류가 연구 노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 연구의 과정 그 자체를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연구 노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니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제본 노트를 사용하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것 같고요. 비슷하게 쉽게 고칠 수 있거나 의도치 않게 지워질 수도 있는 연필 같은 필기구보다는 볼펜이나 유성펜 같은 걸로 작성하시는 게 더 좋겠죠. 또 잘못 기록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액 같은 걸로 완전히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두 줄 찍찍 긋고 옆에 날짜랑 수정한 이유만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예쁘고 깔끔하게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제본 노트에 잘 안 지워지는 펜으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노트 작성은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될까요? 연구노트의 기본은 종이와 펜이에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이에 펜으로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험실에 편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종이랑 펜만 한 게 없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나는 글씨 쓰기 귀찮다, 전자문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연구노트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전자노트인데요. 전자노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녹음, 웹페이지, PDF 같은 이 문서 파일이나 손글씨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마치 노트처럼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특히 실험 결과 이미지나 손으로 쓴 이제 메모 같은 거 바로 첨부해서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이 노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내용 검색이 안 된다는 건데요. 예전에 이런 실험에서 어디에 조건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는 기분 혹시 아세요? 이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런 전자노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내용 검색이 된다는 거고요. 자, 예전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USB를 잃어버렸다거나 해서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랑 다 연동이 돼가지고 사실 그럴 걱정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연구 노트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연구 노트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죠. 기록 삭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 원본 내용 수정 안 되는 거, 그리고 뭔가 고쳤을 때 고치기 전 내용이 남아있는 거. 자, 이런 연구 노트의 신뢰성이랑 관계에 있는 기능이 좀 부족해요.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전자 노트로 작성한 연구 노트는 나중에 뭔가 연구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공식적인 연구 노트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적인 전자 노트 프로그램에는 원노트라든지 에버노트, 노션, 구글 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서로 다 비슷하고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 쓰기 편한 게 있고 모바일에서 쓰기 편한 게 있다. 자,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상용 프로그램,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무료인 게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좀 나뉘긴 하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연구노트인데요. 자, 이름처럼 진짜 전자문서 형태의 연구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전자노트에다가 연구노트에 요구되는 기능을 추가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긴 사람 자신의 본인 인증 기능이나 입력 일시나 위조, 변조 여부 확인 기능, 또 뭔가 내용을 수정했다면 언제 수정을 했고 수정 전후로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규정을 충족하는 전자연구노트를 선택해야 공신력 있는 연구노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벤치링이나 랩아카이브, 구노, 바이오비아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은 서로 비슷하지만 가격이나 데이터 관리 분석 기능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시고 본인 예산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구노트와 관련된 법률이나 행정규칙을 검색할 수 있고요. 기관별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구노트 작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 작성 지침을 참고할 수도 있는데요. 민간연구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연구노트 작성법에 대한 팁을 제가 좀 드릴 건데요. 대학원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만약에 그래프나 사진 같은 걸 기록해야 할 때는 어떡하나요? 손으로 따라서 그려야 될까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실험 결과를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손으로는 표시하거나 따라 그리는 게 불가능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그냥 출력해서 노트 한쪽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려서 출력하려면 이 시간도 걸리고 데이터 편집하다 보면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컬러 사진 같은 거는 흑백으로 뽑으면 알아보기도 힘들잖아요. 매번 출력해서 붙이기 번거로우면 어떤 데이터인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원본 파일 이름과 위치를 기록해두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교수님, 연구노트는 최대한 자세하게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연구노트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해당 실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목적, 그리고 온도, 습도 같은 실험 환경과 실험에 사용한 시약, 또 농도나 반응 시간 같은 구체적인 실험 조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이때 주의할 게 단위 꼭 적으세요. 그냥 100이라고 숫자만 달랑 적어 놓으면 이게 100ml인지 100리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시약 이름은 꼭 풀네임으로 제조사까지 같이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구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제 관찰 결과, 실험 과정에 대한 묘사와 함께 측정 데이터 기입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 실험 과정에서 떠오른 아이디어, 또 차후 계획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계획은 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조건 까먹거든요. 또 저는 실험할 때 참고했던 논문을 옆에다가 적어놨었는데 이게 나중에 논문 레퍼런스 정리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